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개장 초와 동시에 이 코스피가 170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700선 안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코스닥에서는 500선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머리 499포인트 선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처럼 500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이 베이시스가 조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기관의 매물, 개인도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수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 상황은 잠시 후에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비중,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시점까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더블 디비 아닌 소프트 랜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발표한 경제지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2% 상승했고요. 이에 유럽 증시도 동조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 탄력 이어받아서 오늘 40여일 만에 1700선 돌파했죠. 오늘 코스피 지수 현재는 15포인트 오르면서 170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1707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전 중에는 1696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한시구간의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다시 1700선 위로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은 1,3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와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5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5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 넘는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7% 오르면서 49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 탄력은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1,500선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500선 눈앞에 두고 490선 중반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6월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여기에 더해서 60억 원 정도, 외국인은 반면에 1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환율은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1210원에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17원 40전 내리면서 1210원 3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를 봤을 때 전기 전자 업종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 IT주들 오늘 삼성전자가 2.8% 그리고 삼성전기가 2% 오르는 등 대형 IT주들 상승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운수창고 업종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해운업체들이 국내 수출 경기 호조에 실적 개선세가 전망되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상선이 3%, 그리고 대한해운이 11%, 한지해운이 9% 오르는 등 흥한해운 역시 12% 오르는 등 해운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이 내정되면서 장중에는 잠시 반등을 시도했다가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금융은 M&A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3%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금융은 5%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나머지 은행주들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4대강 통신주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텔레콤이 통신요금을 인하했고요. KT가 이에 이어서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1.8%, KT가 2.8%, 그리고 LG텔레콤이 1.2% 내리면서 통신주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강 관련주들은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구간별로 사업을 재검토해보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4대강 관련주들 어제는 오르다가 오늘은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화금융이 14%, 그리고 특수건설이 13% 내리는 등 가격 제한폭까지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소시구간 현재 프로그램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조금씩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역시 2,500억 원 정도 순매수 행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개장 초와는 좀 다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장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지난밤에 2%대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게 또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힘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특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미국 증시가 견조한 그 경제 지표에 힘입어서 급등세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도 지금 1,700선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나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업종이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한가에 가까운 그런 급증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은 특히 IT 업종의 강세로 지수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KB금융이 인수 의사를 타진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현재 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또 몇몇 종목으로 국한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일단 오늘 수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2,500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6월 들어서 수급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외국인들 나흘간 9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도 매우 높은 그런 흐름입니다. 더불어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되면서 이에 따라 유럽계 자금들의 매수도 관찰되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나눠보게 되더라도 현재 유럽계와 미국계 그리고 아시아계 자금들이 동반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 즉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그리고 경기 회복에 초점을 둔 그런 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흐름은 좀 추가적인 매수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 22일 날 MSCI 선진지수가 발표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한국이 편입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편입 모멘텀 자체가 또다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녹하는 모습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우리금융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이 바로 운수창고 업종이었거든요.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탁드리죠. 네, 오늘 대한항공과 대한통운,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그 운수창고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창고 업종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송지수의 강세는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동반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우 운송지수가 다우 산업지수를 9% 이상 연초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운송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 부분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이 늘어나는 물동량이 최근 그 운송업체들의 주가의 강세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운송주들의 강세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또 실질적인 지표에 대한 반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도 이러한 흐름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그 운송주들의 영업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종목들이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지난 1개월 전 대비해서 가장 큰 폭의 전 종목들 대비해서 가장 큰 폭의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해운과 항공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영업이익 모멘텀과 경기 회복에 따른 실질적인 그 영업이익 개선 가능성이 오늘 주가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투자자들 뛰어들어도 될까요? 네, 일단 지금 그 운수창고 업종 자체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이제 그 지수가 추세 상승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매물을 완전히 소화한 가운데 이제 그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하면서 상승 탄력이 한층 가팔라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를테면 이제 그 기아차의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런 두 가지 패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차례 안착 과정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는 전략이 보다 안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운수창고 업종 내 속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정을 이용하여 매수하게 되면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도 채 남지 않았고요. 한 5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마감 전략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1700선 돌파로 지수는 또다시 1750선에 위치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긍정적인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순매수도 다시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차익 잔고가 역사적인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소폭의 매수만 보여주더라도 프로그램 베이시스 개선에 따른 대규모 차익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금융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최근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장기간 증권업종은 부진했고요. 최근에 거래량 회복을 동반한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증권업종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금융 그리고 또 증권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니까 전날 미국 시장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T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주도주가 다시 또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어제 미국 시장은 그냥 상승을 한 거가 좋은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경제지표 발표가 미국 시장 그동안의 불안 요인까지도 좀 해소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펀더멘털적 측면에서 재적지표 호전이 경기정점 논란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려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하나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급등을 했다 이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제조업 지표 호전하고 더불어서 반도체 경기 2분기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왔었던 상황인데 이 조정 양상이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3분기 반도체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연간으로 업황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종목별로 본다면 인텔이 거의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그대로 좀 호재로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또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은 IT 업종 특히 이제 반도체 지수 급등으로 인해서 또 지표도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다우나 나스닥이나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관점이 좀 틀려지는데 이제는 시장을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적 지표의 변화도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이외에 이제 IT 종목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미국 시장 흐름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 강세하고 더불어서 애플의 주가 흐름이 주요 저항선을 넘어서는 모습 이 점도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폰 4G의 수요가 예상을 넘어선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실적 시즌에서 애플 효과가 나타날 것을 또 예고하고 있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오늘 1700포인트 돌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요 지수대를 돌파할 때 나타나야 할 주도 업종이 부각이 되었고요. 2분기 실적 예상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나올 것이란 이런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벗어나서 이제 주도주로서 입지 구축이 좀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지 이제 좀 종목별로 봤을 때는 지난주 중반 이후에 삼성전자가 최근 5거래일 동안 4일 동안 상승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일봉 상한선을 넘어서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당장 접근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 이 점으로 만족할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도주가 다시 돌아왔고 이 점이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지금 상승폭을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주춤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종의 또 저항선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1700포인트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경우에 1750포인트 전고점을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미국 지수는 어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장이 그동안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좀 추이를 비교해보면 미국 시장 어제 종가 우리 시장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1650포인트 정도, 이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정도에서 지표가 좋아졌다. 미국 시장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650포인트 넘은 게 좀 시간이 많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좀 탄력이 좀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보면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 한국이 휴장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운 좋게 타이밍상으로 글로벌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받는 흐름이 좀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또 업종으로 놓고 보면 금융주 흐름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좀 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나 JP모건, BOA, 시티그룹 모두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한 10% 이내 상승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유로존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적었고 또 은행 규제 법안 등의 심리적 악영향이 역시 한국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한국 시장의 추가 상승 논리를 살펴볼 때 1700포인트의 심리적 저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 의미 없겠지만 추가 상승을 한다면 과연 전고점 1757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수가 추가 상승 시에도 상승 종목군은 슬림화될 것이다. 이 점을 시장 대응 전략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볼 때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지수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 업종이 IT나 화학이나 철강, 운수창고 업종 이 정도뿐이고요. 나머지는 종합지수보다 더 상승률이 낮죠. 아래쪽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목별로 볼 때도 신고가 흐름 살펴보면 어제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25개로 늘어났는데요. 반대로 이제 신고가 근접률 어제 봤듯이 5% 이내로 들어선 종목들 숫자는 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신고가 근접한 종목들이 신고가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신고가에 근접하는 종목 숫자는 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 상승한 종목이 더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지수가 올라갈수록 차별적 주가 흐름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고요. 금일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체감지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결국 종목 선택에 따른 비체계적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종목별 대응 전략은 더 타이트하게 접근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지수가 상승할수록 종목 선택을 더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많이 상승한 종목을 이익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이 약화되는 종목을 좀 비중을 줄여서 지수 상승에 대한 리스크 관리하고 슬림화되는 주도주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의한 주가 차별화가 점차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앞쪽으로 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초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주 후반부에 한번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거에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주 후반부로 접어들었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주 후반은 좀 무거울 수 있다. 이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주 후반
살펴볼 재료들을 돌아보면 중국 시장이 오늘까지 휴장 이후에 이젠 또 개장을 앞두고 있죠. 중국 시장 휴장 직전에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경기 성장의 기대감도 교차되면서 급등락이 나타났었죠. 한마디로 방향을 찾아가던 상황인데 휴장 동안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크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상해 움직임도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결국 좋은 쪽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소식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간 목요일 밤에 미국 경제지표 5월 경기 선행지수가 나오죠. 미국 시장도 중요한 지지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지표가 나오는 시점에서 또 지지대를 넘어선 이후에 단기 조정 진입하는 경우가 예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재료를 감안하면 미국도 눈치 보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 흐름을 바꿀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금주 후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또 MSCI 편입 결정까지도 나겠죠. 화요일이면요. 그렇기 때문에 금주 후반부터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조정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후반 그 이유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인은요. 6월 말로 들어서면 분기 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적인 이점이 있고요. 또 7월 실적 시즌 진입을 앞두고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무서워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지 조심할 것이 있다면 현재 종목별 추세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테고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었던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시장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반부 이후로 한번 또 긍정적인 영향력이 발휘가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슈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장 초와는 좀 다르게 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매수폭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오늘 수급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잘 버텨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들 이 매수폭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점차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장중 흐름, 이러한 부분은 이제 물량 출회, 이익 실현 관련한 물량 출회가 지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제한시켰다가 재차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폭을 오전과 같이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쪽에서 나타나는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회복 기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의 배경에는 이제 국내 기업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분히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2,757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469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1,529억의 순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100억 가량의 순매도하는 흐름, 그리고 개인과 그 기관 쪽이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개인 쪽에서는 93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13억의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를 많이 하는 종목군들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현대차라든지 KB금융, 굵직굵직한 대형주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위주로 매매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OCI, 그리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포스코 순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OCI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를 좀 유입시키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8% 이상의 지금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그 KB금융이 상당히 좀 안 좋죠. KB금융과 현대차, LG전자, 효성, 그리고 삼성생명까지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쪽의 흐름입니다. 기관 쪽에 순매수하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OCI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우리금융, 그리고 삼성전기, 호남석유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순매도하는 종목들 역시 여기도 KB금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KB금융과 KT, 한국전력,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등이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시 순매수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 OCI 그리고 우리금융, 기업은행, 호남석유, 두산인프라코 순으로 동시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CI가 긍정적인 보고서 한 방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넘게 오르고 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들 중에서 이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군들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웅진코웨이, 현대백화점, GS건설, 삼성물산, 현대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종목을 갖다 한 세 종목 정도를 이제 제외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GS건설, 삼성물산을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요. 하이닉스, 웅진코웨이, 삼성SDI, 한진해운, 한화 그리고 현대차까지 포함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좀 여러 종목을 살펴봤는데 세 종목 정도로 한번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텐데요. 어떤 종목이 탑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진해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된다.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쪽에서 2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운송 지수의 강세가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운송업체들의 주가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늘어나는 물동량을 반영한다라는 점에서 실물 경기의 나침판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그 유럽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이란 쪽에서의 기업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수출 경기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운수 창고 업종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국내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향후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전망치 가장 큰 폭으로 상향된 업종이 해운업종과 항공업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한진해운 급등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31,700원에서 32,700원까지 일단은 분할 매수하시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의 추격 매수보다는 내일 정도 장중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5,500원 정도로 보는데요. 목표가 35,000원에서 다시 재평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35,500원은 전반적으로 그 5일선 부분이 하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1%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진해운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백스파일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살펴봤던 것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정도 오르면서 1706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보유를 하고 싶으실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코스피 지수는 뭐 1700에 근접을 하면서 박스권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자, 그러나 먼저 그런 지수하고 무관하게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박스권을 돌파한 주식과 돌파를 앞두고 있는 주식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금호석유가 그 그룹 악재가 해소되면서 실적 호조에 따른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35,0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53,800원까지 오늘 장중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5일선을 타는 급등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은 그 추세를 타면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조정을 해줄 때마다 저점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올해 실적 호전에 따른 그런 추가적인 랠리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디포스트인데요. 역시 최근에 52주 고가를 전부 다 돌파하고 본격적인 랠리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특히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디스템의 상업화에 근접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향후 그 박스권 돌파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지지 라인만 확보가 된다면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지수보다는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동양강철이 알루미늄 관련해서 최근에 삼성중공업과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압출제, 특히 LNG선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압출제를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직전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직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조만간 기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현재 가장 그룹 리스크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 금호석유를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고요. 물론 5일 연속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길게 뻗었기 때문에요. 내일 정도 하루 정도는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만 원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좀 조정이 깊게 들어온다면 5일선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고 분할 매수에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일단 지지 라인을 저는 4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합성고무의 글로벌 1위 메이커로서 그룹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저평가 인식이 많이 시장의 매기를 모으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내일 정도 하루 조정해 줄 때 한번 그 저점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용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0.9% 오르면서 그래도 상승한 채 마감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시장 상황 보면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1700을 돌파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외국인들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순매수로 돌아올 때를 기다려보자. 하지만 오늘 같은 때는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선물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변화점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그 뭐 유럽발 악재 같은 경우도 지금 면면이 따져봤을 때는 2012년까지도 어느 정도 그거 커버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우선 좋아졌고, 하지만 박스권 상단이라는 부분이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 15포인트 올랐지만 지금 삼성전자랑 포스코같이 초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그 체감폭은 한 1600 초반선이라고 많이 느껴지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순만함의 구간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못 봤었던 뭐 다양한 그 종목들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오늘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어제 저희가 살펴봤었던 이 종목군들 중에 KT가 있었는데 상담을 미처 못해드려서 첫 번째로 오늘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문자가 왔습니다. 0275님께서 올려주셨고요. 4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0% 비중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급락세가 좀 심해서 좀 고민이 많다라는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KT에 대한 진단 좀 내려주시죠. 예. 특히나 뭐 KT가 지금 경기 방어주 그런 성격이 짙은 주식이 하락했을 때는 특히나 더 타격이 더 크실 건데,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셨을 때 시점은 지금 뭐 아이폰 새로운 이제 신종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밀렸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왜 밀렸었냐? 지금 그 이동통신 업계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뭐 무선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그런 관련 요금제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그 음성통화 부분은 오늘 또 LG텔레콤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인하하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통신주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된 상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가 움직임이 좀 뭐 횡보 쪽으로 우선 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T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셨고, 또 비중은 아직은 25% 적절하게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속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터넷 관련된 매출이 그 음성 통화료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뭐 앱스토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 또 포트상에서 25% 정도시면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에 쭉 갖고 가시고,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길게 갖고 간다고 하면 한 뭐 5만 원대 후반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좀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좀 길게 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목표 주가를 5만 원 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T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SK 브로드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5,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군요. 이 한솔재지 13,100원에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본인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 911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한솔재지 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문자가 좀 세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우선 SK 브로드밴드를 우선 먼저 보자고 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최근의 이슈는 뭐냐? 우선은 SK텔레콤과의 합병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뭐 외국인들하고 뭐 기관들 같은 경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는 분명히 남아있고, LG텔레콤, KT 같은 경우 다 합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선 갖고 가시면 수익권은 좀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만약 합병 이슈가 시기적인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선하고 21선 밑에 있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매수 기회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시다가 목표 주가는 지금 뭐 한 7,000원 이상선까지도 우선은 1차 목표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 계속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도 적절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솔재지죠. 한솔재지시고 13,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우선 업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셨던 가격대에서 계속 우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를 보시면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5일선에서 21선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나 또 수급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상승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우선 볼 수가 있고,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저평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 좀 길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주봉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되 한 2만 원 선까지도 장기 보유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두 종목 모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성적을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예, 비중도 지금 둘 다 적절하다고 보시는 예, 거죠? 예, 아주 이쁘게 잘 포트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한솔 제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STX 펜오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STX 펜오션을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목표 주가를 어느 선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STX 펜오션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BDI 지수 그쪽 부분은 상당히 좀 동조 현상이 큰데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좀 유럽발 악재 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21선 강하게 뚫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형주들 보면 최근에 증권주라든지 뭐 건설주 그런 것들을 보시면 21선 뚫어준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STX 펜오션도 아무래도 후행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경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펜오션 같은 경우 BDI 지수도 끊임없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려면 저 같은 경우는 지수 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한번 내일까지만 지켜보시고 이번 주 후반까지 중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지금 본다면 내일도 만약에 올라가 준다고 하면 한 번쯤 한번 좀 기다려 보셔서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 11,000 지금 11,500원 선 그 정도 선에서 우선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ST 펜오션은 단기적으로 많이 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뭐 1차 저항선 때가 지금 뭐 한 12,000원 선까지는 우선 1차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가볍게 만약에 뚫어준다 하면 2차 저항선까지는 지금 12,500원 선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만약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뭐 주봉상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면서 한 13,500원 선까지도 우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라고 한다면 뭐 몇 개월 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 구간대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가격대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같을 때는 우선은 글로벌 외적인 부분에서 글로벌적인 문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하지만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쪽이라든지 뭐 북미 쪽 그런 부분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펜오션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였죠. 이 KB금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을 0775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 5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낙폭이 좀 큰 만큼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재미있었던 부분인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 부분 낙폭이 컸었고 또 하지만 지금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회장에 선출되면서 뭐 정부 쪽과의 그런 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있었지만 제일 이슈적인 건 뭐냐면 인수를 이제 할 것을 어느 정도 본격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주체자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주가가 빠질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뭐 효성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피인수 뭐 우리금융을 오늘 제시를 했었었는데 KB금융 쪽에서도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문자 주신 분께서는 지금 KB금융을 우선 갖고 계신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합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부분이 있었고 왜냐하면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M&A 이슈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다려 보시면 뭐 사셨던 가격대까지 이상 뚫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본다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NIM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쪽 부분이 하반기 들어서 점차 좋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한 64,000원 선까지 우선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제가 뭐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은행주도 같은 경우는 뭐 포트상에서 적절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유를 하시되 지금 지지선인 그 뭐 한 47,600원 선 그 정도까지 손절가로 정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SK 브로드밴드와 한솔 제지를 상담을 해드렸는데 911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두 종목 모두 박스권 초반에서 매입을 하셨다고 하고 뭐 좀 지루하지만 홀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현금 비중 꼭 함께 가져가시고요.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현금 비중과 그리고 또 주식 비중 적절히 조절을 해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INC입니다.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9674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9673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INC 12,000원 30% 비중입니다. 예. 우선 INC 같은 경우는 우선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금 뭐
상당히 이평선들 밑에서 우선은 횡보를 했던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씩 붙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번 상승세를 눈여겨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우선 보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항선 61선 정도를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밑에서 이평선을 계속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12,000원 선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차트상에서 봤었을 때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만약 길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한 13,000원 이상까지도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특히나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고 하면 상승 탄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반등을 실패한다. 특히나 글로벌적인 문제나 뭐 박스권 상단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 밀린다고 하면 뭐 손절가 같은 경우 9,940원 정도 그쪽에서 정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비중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413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한국전력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한국전력은 저도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단가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동질감이 좀 느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또 많이 좀 봤었었는데 한국전력은 앞으로는 그 전기료 부분이 예전에는 지속적으로 뭐 정부 쪽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고정된 면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 부분은 핵심적인데 전기료가 이제 원가와 이제 연동이 된다는 거는 이제 수익성 부분을 분명히 신경 쓴다는 거고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포트 비중도 적당하시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원전 수주 받았을 경우에는 급등을 한번 했었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42,250원 종거점까지도 한번 뚫어줄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의 움직임과 함께 갈 수가 있고 이쪽 부분에서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31,800원 선까지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살펴봤습니다. 신화인터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0275님, 3610님께서 나란히 올려주셨습니다. 똑같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신화인터텍을 얼마 전에 두 분 다 뭐 수익을 좀 내신 것 같고요. 한 분께서는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좀 다른 투자 양상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 신화인터텍에 대해서 미련을 좀 버리지 못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매수를 해도 될까요? 신화인터텍을 지금 우선은 거래를 좀 하셨던 분이신데 좀 다시금 한번 보고 계신 분이시고 네. 지금 신화인터텍을 우선 봤었을 경우는 우선은 차트를 한번 좀 만들어 주려다가 우선 한번 깨졌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시간 내에는 시세를 조금 주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속적으로 뭐 외국인들 보유 같은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뭐 3D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때도 예상 외로는 그 3D 쪽에서 시세를 많이 못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슈는 오늘 뭐 게임 쪽도 나왔었는데 그런 쪽도 부가가치가 창출될 때마다 상승 움직임을 한 번쯤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수가를 지금 깨져 있을 때 특히나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좀 매수를 좀 해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포트 조정은 뭐 20% 이내에서는 지금 봤었을 때는 좀 15,300원 선인데 내일 만약 이쪽 깨졌을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우선 지지를 어느 정도 맞췄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0원 선에서 5일선하고 21선 지지를 받고 턴을 한다. 오늘 계속 앞에서 봤던 차트의 그런 모습이 보였다 싶을 때는 그때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신성 FA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신데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오늘 역시 신성 FA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6% 현재 내리면서 장 후반부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상당히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내려주시죠. 예. 그리고 아까 이럴 경우에는 지금 우선 차트를 먼저 보시죠. 그래서
신성 FA 같은 경우는 한 번쯤 거래량이 대량은 터지면서 급등했던 그런 전형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 같은 경우는 예전 대비해서 상당폭 늘어나면서 한 번쯤 시세줬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횡보 내지는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특히나 지지선이 조금 60일선과 21선, 5일선이 갭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면 이평선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조금 빠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서는 지금 매수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10%시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금 5일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정도 포트가 왜 평소 때 중요하냐면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용기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20% 이내에서는 한 번쯤은 내가 여기서 팔기보다도 한 번쯤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포트가 10%시면 우선 한번 보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신성 FA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를 세게 못 주더라도 우선 한 번쯤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전고점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400원 선까지는 우선 한 번쯤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럴 때는 단 손절가를 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만약 이평선이 따라 올라가 준다고 하면 5,200원 선까지는 우선은 지켜보시다가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 그럴 때는 이제 손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럴 때는 5,200원 선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본인이 내리시는 거죠. 목표 가격으로는 7,400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성 FA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 이 대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관심 종목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제가 이제 첫 방송 때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종목은 이제 제너시스템즈입니다. 그래서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추천드렸을 때가 3,000원 선이었었습니다. 3,000원 선이었는데 이때는 왜 그 전을 우선 먼저 보시자고 하면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한 번쯤은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모토로라 스마트폰에서 이쪽 FMC 쪽이 이제 장착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갖춰졌었는데 이때 그 대주주 쪽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많이 좀 보유했던 그쪽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쯤 밀렸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태까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5일선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고 특히나 어제 공시를 봤었을 경우는 신세계 INC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대기업 내에서도 이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곳과 FMC가 합쳐져서 앞으로는 일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 전화기가 다 없어지고 이제 핸드폰 내에서 그 회사 유선 전화기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들 트렌드가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도 이번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아마 수주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커 보이고 앞으로 스마트폰 전기종에서 아마 FMC 쪽에 장착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10년째 좀 통신 분야 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다. 그리고 지금 주가대가 지금 퍼가 5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목표가 4,000원까지도 우선 보고 있는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도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다. 이건 코스닥 종목이지만 단기 투자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도 갖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알짜 싼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길이 가는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 상승을 했는데 좀 긴 윗꼬리를 또 달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좀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도 서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장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럴 경우에는 언제 들어가냐? 보통 바로 시세를 줄 경우는 이평선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2,900원 선 이상을 뚫어줬을 경우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은 이때 이상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때가 기간이 만약에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000원 이상에서 하시고 그 밑에서는 장기 투자하실 분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지금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참여를 하셔도 되고 이 반대로 이 단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2,900원 선 이상에서 한번 접근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너시스템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0.7% 오르면서 동시효과가 맞았고요. 코스닥은 0.1% 소폭 하락하면서 동시효과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뉴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